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 찍어볼게요. 원화의 수호자인가 달러의 수혜자인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지금 총재입니다. 자산 구조와 국정 논란이 던지는 위험한 질문. 일단 제목 이렇게 할게요. 일단 한국은행은 되게 중요하죠. 한국은행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조타수나 마찬가지죠. 물론 선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어떤 키를 잡은 조타수나 마찬가지죠. 예, 개인의 이익이 이제 반영되면 안 되는 정말 공적인 자리다. 예, 그런 무거운 자리다. 근데 한국은행의 목표가 뭔가요?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목표는 뭐냐면 한국은행 법을 참고하면은 조영무 그 연구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고 물가를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역할이 한국은행이 맡은 역할이고 그 장이 한국은행 총재인 거예요. 그리고 원화 가치를 수호하고 금리를 이제 적절히 조율을 해서 원화 가치를 수호하는 게 한국은행이 맡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까지. 근데 이제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된 사람 신현송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공개됐는데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미국 지수 추종에 투자해도 된다. 적어도 달러에는 투자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자산의 44.5%는 국내 자산이고 해외 자산은 55.5%예요. 미국, 스위스, 스페인 등 해외 예치금 및 외화 채권 및 주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국내 자산의 44.5%가 국내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주식은 삼성전자 910만 원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910만 원밖에 없는데 33주였나? 아무튼 존나 얼탱이가 없죠. 언제 샀는지도 잊어버린 그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무튼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갖고 있고 한국 주식은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있냐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말이 안 맞는 거죠. 다주택자 잡겠다 하면서 그냥 서민들은 개 잡아 족치면서 정작 총재는 다주택자를 뽑아버리는 이 아이러니함. 이제 근데 국민들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구나.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될 때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욕도 아까워요. 예, 이 사람은 그러니까 환율을 잡아야 하는 어떤 원화 가치를 지켜야만 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이에요. 그건 분명하죠. 이미 총재가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총재로서가 아니라 그냥 신현송 본인의 어떤 개인으로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 이익이에요. 예, 왜냐면 자신의 외화자산 가치가 점점 더 상승하거든. 게다가 부동산 상급지니까 상급지로 몰리는 수요를 이제 감당하지 못할 거고 상급지가 그리고 더 올리는 거고 그죠? 그렇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어떤 물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고통을 많이 받겠죠. 근데 씨발 그냥 알바노 내 자산 올리면 개꿀이야 라고 생각하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환율 반응어 실패하면 원화 가치 폭락하고 일반 국민 고통 가중되고 그 다음에 외화 자산 평가액 상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자기는 오히려 부자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뭐라고 답했냐고 하면은 그냥 원화 자산 많이 늘려가고 해외 자산 줄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애초에 결격 사유가 있는 건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갭 투자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요. 확실히 경제를 아시는 분이라 그런가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 넣고 돈 먹기를 아시는 것 같아. 전세 끼고 강남 아파트 매입하고 갭 투자해서 국내외에 이제 세 채 보유하고 이제 어디냐면은 서울 강남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고 미국에 아파트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모친 무상 거주 의혹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다. 프로다 프로 돈 버는데. 그래서 강남에 이제 상급지에 자 이건 안 파시겠죠? 왜? 이걸 안 팔아야 이제 이 강남은 가치가 더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냥 뭐 증여나 상속이나 이런 것도 한국은행 총재 출신이니까 막 알아서 이제 또 프로니까 그런 거 다 할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자산을 더 불릴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11년 만에 시세 차익 22억 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냥 앉아서 2억씩 벌어가는 거야. 우리는 무슨 2천만 원 버는 게 1년에 2천만 원 버는 게 사회초년생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세금 떼고 나면 2천만 원 벌 수도 있어요. 2천만 원이 뭐야? 2천만 원 아래일 수도 있지. 1천만 원대일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영국에서 살면서 11년 동안 한국에 대한 어떤 기여나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22억 원을 그냥 벌어가요. 앉아서. 예. 가끔 보면 자본주의를 이렇게 몇 면씩 뜯어보면은 현타가 좀 와. 게다가 겉멋에 진짜 환장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환장하는 부분은 내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한국은행 총재니까 뭐 갭 투자할 수도 있어. 왜냐면 경제학자로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데 돈을 우리는 안 가질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못 가지는 거지. 보였으면 우리도 가지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데 평생 40년 이상 해외 체류, 고교 직후 영국행, 편입 특혜 의혹, 본인이 있습니다. 신현송 총재가. 배우자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장남 영국 국적이에요. 장녀 영국 국적이에요. 여기서 뭐 불법 전입신고 하려다가 실패한 여자가 이 장녀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 진짜 리스크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한국 경제가 더 하락하든 상승하든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자산은 상방만 있지 하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트럼프가 삼선에서 막 미국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의 자산이 하락할 일이 없겠죠, 거의. 무슨 북한이 막 강남에 집중 요격 타격을 해서 막 강남이 불바다가 되면 몰라.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은 너무나 유리한 위치에서 너무나 편한 자리를 수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물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뭐 정부와 독립된 뭐 그 기관이라고 한국은행을 하지만 정부에 이제 사실상 개인데 정부가 과연 이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원화 방어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돈을 푸는 어떤 그런 판단을 안 했겠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질 텐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뭐 다 죽자는 건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씨발. 내가 뭐 총재도 아니고. 이거는 근데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70개가 신상 문제예요. 근데 씨발 신상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물가냐 뭐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씨발 신상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도 씨발 이건 좀 이런 게 싶은 거야. 왜냐면 본인도 고교 직후 영국으로 가서 이 사람 뭐 세금은 제대로 냈을까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평생 그냥 해외 생활을 했는데 씨발 세금을 제대로 냈을까?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차하면 가족들 다 저 영국에 있고 뭐 미국인이고 그러잖아. 다 외국인이잖아. 이거를 우리는 과연 이 사람한테 어떤 경제의 키를 맡겨도 되나?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씨발 내가 아무리 욕 처먹는 국회의원 막 이런 소리 처먹는 그거지만 이 사람은 좀 나보다 더 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원화 가치를 방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계복지에 억제해야 되고 국내 경제에 헌신해야 돼요. 근데 외화 자산은
절반이 넘어. 그 환율 상승 시 이익이야.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이익이야. 근데 지금 돈 푸는 이제 정부와 어떤 맞서서 금리를 올릴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되지 않아. 그리고 가계부채 억제해야 되는데 다주택자야. 우리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개 조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주택자야. 총재는. 예, 그리고 22억 갭 투자 수익 내고. 주식, 거의 부동산의 신인데? 국내 경제 헌신. 가족 전원 외국 국적이야. 여차하면 한국 버릴 수 있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 수장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진짜 별별 무리들이 다 나오는구나.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총재에 대해서 뭐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다고 뭐 들어먹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삽시다. 일단은 그 기회를 엿보긴 엿보지만 아마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씁쓸하다. 총재에 대해서 봐봤는데 충격적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